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반등 흐름이 8월 하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20년 3월 이후 진행하여 온 유동성장세의 흐름은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상승세를 모두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으로 인하여 작년 12월 미연준은 더 이상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몰린 바 있다. 그리고 지난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상승세를 보여주므로 미연준의 3월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게 되므로 이후 나스닥 시장을 비롯한 세계 중요 시장들은 고점에서 20% 전후에 달하는 하락폭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런 하락 과정이 발생하고 난 다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하면서 세계 주식시장은 추가 하락 압력이 작용하여 지난 3월 14일에야 하락세를 멈추고 제대로 된 반등세를 보여준 바 있다. 하지만 반등 흐름에서 나스닥 시장은 통상적인 반등폭인 15,000포인트 전후에 미치지 못하는 14,646포인트에 그치고 반등세를 마감하는 하락 과정에 나타난 바 있다. 이 시기 제대로 된 반등폭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시장 내면에 어떤 이유에서든 강한 하락 압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통상적인 반등폭을 넘어서면 시장 내면에 새로운 상승 기운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지난 3월 14일 이후 나타난 나스닥 시장의 반등 흐름의 시기, 통상적인 반등폭에 미치지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미연준이 3월 기준금리를 단행하였음에도 여전히 물가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고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볼 수 있겠다.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난 다음 세계 경제는 무수히 많은 크고 작은 위기가 발생하였다. 당장이라도 2차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직면에 놓인 경우만 하여도 수차례였다. 또한 당장은 위기로 나아가지는 않더라도 그대로 둘 경우 큰 위기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경우는 더욱 많았다. 그렇지만 2008년 10월 이후 수많은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실제 위기로 나아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수없이 많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실제 위기로 나아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위기 국면에 놓여 있을 적에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상승 시도가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과 유럽에 이어 우리 시장을 비롯한 신흥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2009년 3월에는 아주 강력한 상승 시도가 나타나면서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100%를 넘어서는 유동성장세가 발생한 바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위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20년 3월 하순 이후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유동성장세가 만들어지면서 전체 지수는 100%를 넘어서는 상승 과정이 나타난 것이다. 2009년 3월 이후와 2020년 3월 이전의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위기에서도 해당 위기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강한 상승 시도가 주식시장에 나타나므로 실제 위기로 나아간 적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강하게 작용할 경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상승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만들어낼 경우 세계 경제는 감당하기 힘든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현재 세계 주식시장은 2020년 3월 이후의 상승 과정으로 인하여 전체 지수 100%를 넘어서는 새로운 큰 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상승 구도를 구축한 상태이다. 최근의 하락 과정에서 이들 종목군들이 큰 폭으로 밀려나고 있지만 구축된 상승 구도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다. 그렇지만 당면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위기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상승 수단을 갖고 있어도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과거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적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상승 강도를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에서 만들어냈는데 이런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관계로 현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바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크게 누그러뜨리는 것이다. 미연준은 지난 3월 0.25%의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0.5%와 0.75%로 인상폭을 대거 확대 조치한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금의 상황은 이런 조치만으로 기다려보기에 보다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어
지난 5월 이후 특단의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특단의 조치는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강하게 들이우게 하면서 심각한 소비 위축을 유도하여 짧은 기간 물가 상승세의 기세를 꺾으려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지난 3월 30일 이후 세계 주식시장은 2차 하락 과정이 발생하고 있는데 2차 하락 과정에서 정상적인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없는 폭락 형태가 두 차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5월 4일 이후 3일간 나스닥 시장은 11%에 달하는 충격적인 폭락 과정이 발생하였고 지난 6월 9일 이후 또 한 차례 3일간 11%에 달하는 폭락세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폭락의 결과 세계 경제는 향후 본격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강한 공포감이 작용하고 있다.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싶으면 7월 중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기 전에 한 차례 더 동일한 강도의 폭락세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최근 나스닥 시장은 좀처럼 밀려나지 않고 상승세를 지속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주 중반인 7월 13일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다시 8.6%를 넘어설 경우 시장에 또 한 번 충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을 볼 적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세가 살짝이라도 꺾이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나스닥 시장은 미루어 두었던 제대로 된 반등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나스닥 시장의 행보로 보면 오는 7월 13일 살짝이라도 수그러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오는 7월 13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살짝이라도 수그러지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8월 중순 발표될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크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지난 5월 4일 이후 3일간의 충격적인 폭락 과정과 6월 9일 이후 3일간의 충격적인 폭락 과정, 이 두 번에 걸쳐 발생한 충격적인 하락 과정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강한 공포를 심어준 영향이 바로 8월 중순의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만약 8월 중순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크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이를 계기로 반등 강도는 더욱 상승 강도를 높일 강한 가능성이 있다. 지난 5월 4일 이후와 6월 9일 이후 나스닥 시장이 두 번에 걸쳐 충격적인 하락 과정은 정상적인 흐름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하락의 형태로 물가 상승에 대한 기세를 단기간에 잡으려고 하는 의도로 인한 하락세로 의심된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 새로운 상승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군들도 심각한 하락 과정이 발생하므로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상승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고 세계 주식시장이 큰 위기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장의 큰 흐름을 보고 공략을 할 경우 하락 과정의 시장 흐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들 경우 하락세를 멈추고 돌아서는 과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조치를 취하여도 늦지 않다고 하였다. 이번 하락 과정에서 시장 흐름이 잘못되어 빠져나와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 적에는 향후 하락세를 멈추고 돌아설 적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전부 또는 대거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 흐름의 시기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처분하려고 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경우 반등 시기 새로운 상승 과정이 나타나야만 제대로 된 상승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반등 시기 시장에서 빠져나오려고 할 경우 반등 시기 가장 큰 폭의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할 경우 손실폭을 최대로 줄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삼성전자보다 반등폭이 크게 나타날 카카오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미래에셋증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한국금융지주로 교체할 경우 보다 큰 반등폭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KB금융지주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로 교체할 경우 보다 큰 반등세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나스닥 시장의 반등세에 비교적 충실한 행보를 보여줄 종목은 카카오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술주에 해당되어 나스닥 시장의 반등 흐름에 가장 충실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 것이다. 지난 2월 중순 갑작스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시장 흐름이 삐거덕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과정에 물가 상승세의 압박 강도가 더욱 강해짐으로 이를 수습하기 위해 의도적인 폭락세가 두 차례 발생하여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지만 2016년 2월 이후 진행하여온 세계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유형리포트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향후 되돌리는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하락 과정에서 향후 되돌리는 상승 과정이 나타날 적에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하겠다는 판단이 들 적에, 특히 손실폭이 클 적에는 위에서 언급한 나스닥 시장의 반등 흐름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종목 가운데 하락폭이 깊어 반등폭 또한 클 수밖에 없는 종목 중심으로 교체할 경우 손실폭을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현금화를 하여 향후 다시 시장 참여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되겠다. 이번 7월 13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일단 작은 폭이나 누그러질 경우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제법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반등 흐름은 이 경우 8월 하순 또는 9월 초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 빠져나오려고 할 경우 이를 잘 활용하면 되겠다.